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앤. 네,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자, 오랜만에 미래 특강을 준비해봤어요. 주제는 효율성 중독사회, 효율주의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지 제가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조금씩 업데이트를 한 자료를 오늘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강의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편집 없이 그리고 빨리 줄이려는 생각 없이 좀 길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제를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요. 현대사회에는 만연하게 깔려있는 미션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최소한의 자본과 시간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낼 것. 이게 여기저기 다 퍼져 있지 않나요? 다른 말로 하자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불필요한 것들은 털어낼 것. 이런 생각이 퍼져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과거에 소중했던 가치도 불필요한 것이라고 간주되면서 이제는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효율성 중독의 모습이 미래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고요. 결국에 이런 효율성 중독 사회를 만든 이 생각이 퍼져 나온 원인 자체는 산업의 변화, 산업에서의 가치관, 일하는 방식의 변화였던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분업이라는 게 과거에 시작이 됐잖아요. 아담 스미스의 이 책에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래는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 한 명이서 핀을 만들면 몇 개밖에 안 만들지만 분업을 시켜가지고 여러 명을 투입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핀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자, 그래서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각자가 주어진 일만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보람이라든지 재미 같은 것들은 불필요한 것들로 사라져 버렸다라는 아쉬운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기계처럼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리고 기계 자동화가 이어지게 되면서 이제는 사람이 기계의 보조 역할을 하게 되며 직접 만들면서 느낀 그런 보람 같은 것들은 뭐 거의 많이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은 아예 데이터 분석, 수치를 통해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기계처럼 일하다가 이제는 뭐처럼 일한다? 컴퓨터처럼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결국에는 우리가 다루는 도구를 우리 인간도 닮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수렵 채집 시절에 느꼈던 그런 산약의 희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일을 하면서 느낄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넘어서서 요즘은 아예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그냥 AI에게 시켜버리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계속해서 높여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전에 아자, 열심히 하자 이렇게만 생각했던 걸 이제는 효율적으로 일하자.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하자? 걷어내자. 자,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러분들 뭐 떠올릴 수 있는 거 있으신가요? 자, 먼저 저는 주목을 한 게 이런 효율성 중독이라는 게 연애와 결혼, 출산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다 털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혼인입니다. 자, 효율성 중독 세상에서는 이 결혼과 출산이 불필요한 것들로 간주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인 건수라든지 혼인율도 떨어지고 있고 결혼의 감소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결혼식 자체가 비효율적이라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미래 채널에 설문조사를 했었죠. 앞으로 결혼식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대답하신 게 결혼식 규모를 축소해서 작은 결혼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하는 게 맞다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 이면에는 무슨 사고가 깔려 있는 거죠?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고가 깔려 있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출산 상황도 사실 효율성 중심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자, 일을 할 때처럼 가장 적은 시간, 적은 자본을 들여서 최고의 효율을 내는 것에 집중하면은 결혼과 출산 사실 그 분위기에 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유들을 사람들이 그냥 뭉뚱그려서 뭐라고 표현하죠?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낳지 않는다. 자, 근데 이거를 일의 논리, 업무의 논리로 한번 표현해 보자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조직 혹은 내가 수익을 내야 되는데 불필요하게 인원을 늘릴 수 없다.
자, 이런 것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돈 벌어가지고 남들만큼 잘 살고 더욱더 많은 소비를 하고 많은 경험을 하면서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자, 출산을 하게 되면 그 돈이 계속해서 분산이 되다 보니까 이게 다 로스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사고가 있어서 저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는가라고도 저는 의심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효율주의가 결혼 문화도 바꾸고 있죠. 특히나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결혼보다도 동거제도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결합과 헤어짐에 돈이 많이 들고 언제 헤어질지도 모르니까 가볍게 동거 계약만 하고 사는 거예요. 헌신이 아닌 공동의 목적을 위한 어찌 보자면 유닛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헌신은 효율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사실 불필요한 것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또 업무 논리로 적용해 보자면은 동거제도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정규직, 종신고용이 아니라 계약직 증가로 변한 상황과 비슷하지 않는가. 자, 결혼관계라는 것은 일종의 종신고용과 정규직과 비슷한 것 같고요. 동거관계는 아무래도 좀 더 헤어짐이 쉽고 결합이 또 간단하다 보니까 계약직 상황과 비슷하지 않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많이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출산, 탄생은 어떨까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건 아이다. 그러면은 사실 배우자라든지 성관계 자체는 불필요하니까 덜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체외 수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성관계라는 게 필요가 없죠. 임신을 함에 있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사유리 씨 같은 경우도 아이를 낳을 때 배우자 자체가 필요가 없었어요.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정자를 구매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셀프 임신 키트라는 것도 판매해가지고 그냥 내 자궁에 정자를 주입해가지고 집에서 임신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남성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호날두처럼 뭐하러 난 애가 필요한데 뭐하러 배우자가 필요해. 그래서 대리모를 통해 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합법적인 국가들도 있죠. 자, 이것도 이제 일의 논리를 적용해 보자면은 충원 없이 원하는 걸 이룰 수가 있는데 굳이 뭐하러 불필요한 배우자를 충원해. 효율성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대리모는 일종의 출산의 외주를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현상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자, 연애 문화도 좀 변화가 감지가 되는데요. 제가 해외에서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연애 문화, 시츄에이션십이라는 걸 소개해 드렸는데, 자, 이거는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는 로맨틱 관계.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성관계라든지 할 건 다 하면서 사귀지는 않는, 그리고 헌신도 하지 않는 그런 관계를 시츄에이션십이라고 해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효율성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답이 쉽습니다. 자, 과거 연애라는 건 어찌 보자면은 결혼을 위한 일종의 과정. 만약에 이 사람이 나와 1대1 관계로 쭉 갈 수 있는지 알아보는 일종의 시뮬레이션. 가계약 관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랑 사귀는 동안은 다른 사람 만나지 마. 자, 근데 결혼 자체가 뭐 효율성을 생각해 보다 보면은 그렇게 상황과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꺼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결혼 가계약 관계라고 볼 수 있는 연애, 1대1 독점 관계라는 게 사실 불필요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감정과 본능, 욕구만 해소하면 되는데 헌신이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리다 보니까 시츄에이션십이라는 게 생겨난 게 아닌가. 자, 그러니까 어플을 통해서 데이트하고 그냥 성욕만 해소를 하는 거예요. 자, 사실 이게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관계도 사실 사람이 필요합니까? 그냥 효율성을 추구하려면은 포르노 보면서 혼자 해소하는 게 더 간단할 수도 있겠죠. 상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자, 데이트 역시도 AI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더욱더 정교하게 가능해진다면은 연애도 과연 지금보다 늘어날까라는 생각도 들고, 성관계까지 가능한 로봇이 발전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게 제일 좋긴 하겠죠. 성관계 맺는 게 제일 좋겠지만 내가 원하는 이상형과, 자, 그렇게 되려면은 감정 소비, 물질 소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자, 특히나 지금처럼 남녀 혐오가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시대에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내가 굳이 너한테 이렇게 돈과 시간, 노력을 써가면서 있어야 되나? 됐어. 그냥 나는 그냥 로봇한테 풀고 말래. 포르노 보면서 풀고 말래. 이런 사고가 효율성 중심 세상에서는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전에 올린 적이 있어요. 미래 이상한 성관계라고. 자, 이 내용은 이제 19금 시청 제한을 일단 걸어두긴 했습니다. 별로 야한 건 없는데. 자, 효율성이 그럼 인간관계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정이 넘쳐나는 한국 사회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아직도 정이 존재하나요? 정은 사실 효율성이라는 것과 맞지가 않아서 버려지고 있는 존재 같습니다. 자, 제가 친구 관계가 멀어지고 있고 그러면은 사회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컨텐츠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거 준비하면서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죠. 인간관계가 어떻게 바뀌고 있냐라고 했더니 인간관계가 줄어들었고 오히려 편해졌다라는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해 주셨어요. 자, 근데 저는 이것도 역시나 효율성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다른 게시글 보다가 이런 댓글을 봤는데요. 사람들이 이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효율성을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비용과 시간, 노력이 들어가는 일이다 보니까 이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비용과 시간이 나한테 유리한지를 파악해서 불필요하면 털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맥 관리 하시잖아요. 해마다 뭐 카톡에서 이제 차단하시고 단톡방 나가고 그런 것들도 이제 다 효율성 생각하셔가지고 털어내시는 게 아닐까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요즘의 인간관계를 이렇게 표현하죠. 예전에는 청테이프와 같은 끈끈한 인간관계였다면 이제는 그 끈끈함이 포스트잇 정도를 닮아가고 있는 것 같다. 필요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가볍게 여기저기 붙였다 뗄 수 있는 관계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와 관련된 사업으로 이런 게 있죠. 취향에 따라서 각종 모임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 실제 친구 아니면 어떻습니까? 심심함만 없애면 장땡이니까. 자,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이런 모임들의 특징이 뭐냐? 나이와 직업을 묻지 않는 걸 규칙으로 하고 있다는 거. 정말 모임 사람들과 끈끈하게 친해져서 친구 되려고 가는 모임은 예전만큼 많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그 사례를 또 느낀 게 뭐가 있었냐면은 여러분들 여의도에 IFC몰 가시게 되면 거기 나이키 매장이 러닝 특화 매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이키 런클럽이라고 해서 나이키에서 운영하는 러닝 크루 그런 모임들을 막 홍보하고 모집을 하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거기 직원분이 저한테 그리고 제 여자친구한테 어떤 제안을 하셨냐면은 나이키 런클럽이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아무래도 나이키에서 하다 보니까 러닝 끝나고 모임이라든지 술자리 이런 게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진짜 많아가지고 재밌어요. 그게 예전의 상식이잖아요. 홍보 포인트. 근데 이 직원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야, 직원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거. 사회가 진짜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자, 효율성이 대화에는 커뮤니케이션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대화도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직접 대화, 전화, 메신저, 화상통화, 메타버스. 이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화 방식은 뭐죠? 역시나 텍스트를 이용한 메신저입니다. 신기하게도 우리가 꿈꾸던 화상통화가 이제는 다 되는데 이용하는 사람은 없고 메신저를 이용한다. 왜 그렇죠? 제일 효율적이니까. 만남, 음성 따위 불필요하니까 털어낸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미래 대화 방식으로 아바타 방식을 꿈꾸시던데 사실 아바타 대화가 텍스트보다 효율적일지는 의문이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커뮤니케이션의 미래라고 올린 적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효율성이 우리의 식사는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가? 예전에는 우리가 식량을 직접 생산해서 먹었던 게 인류 대부분의 시간이었죠. 채집을 하거나 사냥을 하거나. 그 다음 산업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는 재료를 우리가 생산하는 게 아니라 구매해서 집에서 요리해서 먹었습니다. 이것도 효율성을 추구한 거죠. 근데 요즘 사회에서는 재료 구매 후 요리도 많이 줄어들고 뭐 배달 음식이라든지 편의점 음식, 밀키트, 간편식 이런 것들로 많이 대체가 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식사의 외주화가 일어나고 있다. 자체 제작보다 외주를 주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나는 나의 일, 나의 돈벌이, 일상생활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자, 효율성이 예술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어찌 보자면 제일 먼 곳에 있는 것 같은데 예술이라는 게 옛날에는 귀족들을 위한 전유물이었죠. 그러다가 예술의 대중화가 일어나고 상업화가 진행이 되는데 최근엔 정말로 예술에서도 효율성만 추구하는 거 아닌가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NFT 예술이었어요. 아니 NFT로 소유권만 원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한 거죠. 실물 작품을 원치도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나는 NFT로 소유권만 구매하고 팔아가지고 차익만 얻으면 된다는 겁니다. 감상, 소유, 관리 따위는 예술에서 불필요해진 거예요. 효율과 결과주의 사고가 예술 쪽에 번진 그런 결과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유명 예술가 데미안 허스트 같은 경우에도 A4 사이즈의 닷 시리즈라고 해서 점점점 찍어 놓은 거 있어요. 좀 별것도 아닌데 사실 그거 1만 점을 판매를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실물 작품을 받거나 NFT로 받거나.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을 했냐면 무려 절반 4,851명이 NFT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실제 작품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거의 팔아가지고 차익 얻으려는 목적이 상당히 많았겠죠. 자, 데미안 허스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디지털이든 물리적이든 정의하기 힘든 예술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고 소각되는 즉시 NFT로 옮겨질 것입니다. NFT 받은 사람은 그 작품 태웠거든요. 자, 예술도 결국에는 효율을 생각해서 가치만 남으면 되니까 실물은 필요 없어져서 덜어내고 있는 걸까요? 자, 그리고 효율성 중독이 콘텐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죠? 옛날 무한도전만 생각해보세요. 이거 거의 한 편에 2시간 정도 했어요. 2시간 동안 재미를 꽉꽉 넣으려면 제작진이나 출연진이나 얼마나 힘들고 자본도 많이 들어갔죠? 근데 사람들에게 재미를 선사할 때 굳이 그렇게 많은 스텝과 자본이 필요한가요? 아니 그냥 1분 내로 틱톡, 뭐 유튜브 쇼츠, 릴스 같은 거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효율성 측면에서는 더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틱톡이 그렇게 뜨고 있는 게 아닌가, 쇼폼 콘텐츠가. 자, 그리고 웹툰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뭐 베르세르크 그런 것처럼 굳이 뭐 장인 정신을 가지고 1, 2년에 한 권씩 내고 그런 거, 이제는 많이 효율성 측면에서 가치가 떨어졌죠. 뭐 이렇게 정교하게 그립니까? 그냥 웹툰으로 그리고 재미있는 컨셉 스토리만 제공하고요. 그렇게 신선한 소재 제공으로 판권을 팔면은 작가도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를 웹툰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시대에는 더 어울리는 형식이 되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콘텐츠 볼 거는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은 2배속 재생. 지금 이 강의도 2배속으로 보고 계신 분 많으시죠? 제 발음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2배속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효율성이 스포츠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 사실 운동이라든지 스포츠라는 것은 재밌던 종목들인데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그냥 축구하고 야구하고 그런 것들은 효율성 안 따지고 그냥 재밌게 하잖아요. 근데 프로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젠 아예 뭐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하죠. 카메라 막 센서 달아가지고 불필요한 움직임을 덜어내고 효율에 집중을 하는 게 이제는 과학적인 스포츠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효과적으로 능력을 개선해 줄 수는 있는데 더 재밌어진 건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자,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웨이트 트레이닝. 자, 이거는 정말로 효율성의 끝이죠. 왜냐면은 불필요한 움직임을 다 줄이고 근육의 개입을 고립시켜가지고 원하는 부위만 타격하는 거니까. 자, 효과적이지만 어찌 보자면 참 재미없는 운동법일 수 있어요. 물론 재밌어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니, 이런 효율성 중독 사회에 종교가 설 자리가 있을까요? 자, 설문조사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젊은 사람들의 종교를 믿는 비율이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신에 대한 믿음과 효율은 정말 안 어울리고 경제적 효율성이 지배한 세상에서는 신이 설 자리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산적인 세상과 배치가 되니까. 자, 심지어 죽음에도 저는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고 봐요. 자, 죽음을 다루는 건 저 미래 채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소재들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결국에는 효율성과 그 방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댓글에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안락사를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논리가 이런 게 있어요. 미래 노인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게 다 국가 재정적인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안락사를 합법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경제적 효율을 생각해 보자면 안락사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설문조사 같은 걸 해보더라도 안락사에 대한 동의 비율은 진짜 높아요. 저도 안락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찬성을 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생명 경시 풍조 비판의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서 조심스럽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못했던 걸 이제 인터넷 보다가 찾은 게 있는데요. 안락사를 반대하는 이유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은 내가 죽을 권리였던 것이 네가 죽을 의무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합법화가 되면은 다들 주변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안락사를 하고 있으니까 너도 빨리 안락사 해라라는 압력이 발생할 것 같다는 거죠. 자, 꼭 그런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대학교 4학년 때 나 빨리 졸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민폐 아니야? 이런 생각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락사가 합법화된 세상에서 노인이 됐다? 야, 내가 뭐 폐를 끼치면서 이러고 있냐? 빨리 안락사 해야지. 그리고 사람들의 주변 눈을 신경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락사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사망자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2배 이상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럼 장례식이 너무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 장례식, 결혼식도 마찬가지지만 허례허식이 너무 많아요. 전통도 아니고 새로운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시신호텔처럼 그냥 창고처럼만 만든 곳도 있고 간략하게 식만 치를 수 있는, 그래서 아주 간략한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성장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반대 현상들을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왜냐면 사회가 100% 한 방향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미래를 표현하는 가장 큰 키워드 하나를 꼽자면 저는 다양성의 증가, 이거를 확실하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급부 현상도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캠핑. 효율성을 생각해 보자면 효율성 꽝입니다.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해먹을 수 있고, 그런데 뭐하러 돈 쓰고 장비 사고 힘들게 이런 걸 하고 있겠어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활동이에요. 자, 자원봉사 같은 것도 사회가 아무리 효율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요. 자,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포켓몬빵, 오픈런 같은 거. 이것도 효율성과는 정말 배치되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명품 구매. 이것도 참 애매하죠? 효율을 추구한다면 사실 구매가 불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사람들이 효율을 추구하다 보니까 명품 구매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저렴하게 살 수 있는지 팁을 저렇게 유튜브에서 공유하고 있죠. 돈 많지 않다면 안 사셔도 되는 건데 이렇게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각종 이런 취미 모임, 체험 모임 같은 것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이 원인,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은 활동을 하는 이유는 뭘까를 생각해 봤더니 결국엔 이거더라고요. 경험을 중요시하는 분위기 역시도 함께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경험을 원할 때는 효율성을 그나마 덜 따집니다. 자, 그래서 사회가 한편으로는 계속 불필요한 걸 덜어내는 효율성 중심으로 가고, 한편으로는 경험을 추구하면서 효율성과는 반대되는 일도 하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소비가 요즘에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제일 저렴한 거, 아니면 제일 비싼 거, 뭐 이런 식으로 양극화가 된다는 건데, 뭐 이런 겁니다. 그냥 끼니 때울 때는 효율성 생각해서 편의점에서 대충 때워도 돼요. 하지만 오마카세라든지 이런 새로운 음식, 비싼 걸 찾아 먹는 이유는 뭐죠? 줄 서서 먹는 이유는 그때는 효율과 상관없이 경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효율성 중심, 경험 중심, 이렇게 두 축으로 많이 이렇게 또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효율성 중독 사회, 효율주의가 사회를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가, 제가 몇 달 동안 고민하고 제 논리에 뭔가 이상한 게 없는가를 고민하다가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해서 또 정리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해보자면은 인간이 동물에서 기계로 이제는 데이터 계산하는 컴퓨터를 닮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고, 효율적인 선택 과정 속에서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계속 제거하며 예전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들도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 자, 남은 건 어느 편이 더 저렴한가, 돈이 되는가, 더 빠른가 등의 효율성을 많이 추구하고 있다. 자, 근데 이런 효율성의 추구가요, 디지털화와는 굉장히 찰떡궁합이다. 자, 가짜면 어떻습니까? 포르노로 성형만 풀면 되고요. 1인 방송 보면서 외로움만 달래면 되고, 게임하면서 재미만 있으면 되고, NFT나 코인으로 돈만 벌면 되는 거거든요. 참 궁합이 잘 맞아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느끼실 것 같아요. 효율성의 추구를 하다 보면 사회가 너무 삭막해지는 게 아닌가. 자,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삭막해지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다고 사회가 예전처럼 효율을 추구하지 않는 뭐 정을 위주로 하고 이런 사회로 돌아가기란 상상하기가 힘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저는 변화에 있어서는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뭐가 좋다 나쁘다를 같이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반대로 경험과 관련된 활동에는 사람들이 효율성을 덜 따지더라 라는 것까지 오늘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해를 또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효율성을 추구하는 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효율성을 정말 많이 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게 흥미로워서 이렇게 정리해서 전달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뭐가 있냐면은 사람들이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가치관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는 것들, 출산 정책, 사회 정책,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이 컨텐츠 준비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공감이 되셨나요? 아니면 제 논리에 이상한 점이 있었나요?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셔가지고 사람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또 생각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